이상훈 경찰관은 할머니와 함께 첫 번째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 앞에서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 할아버지, 계세요? 문이 열리자 82세의 김철수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순덕아, 왔구나. 이분은 누구세요? 이상훈 경찰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경찰관 이상훈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순덕이가 뭔 잘못을 했나요? 아직 잘못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할아버지, 이 할머니가 자주 방문하시나요? 네, 매일 오세요. 매일 뭘 가져다 주시나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바카스요. 매일 몇 병씩 가져다 주세요. 이상훈 경찰관은 예상한 대로였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바카스를 받는 대가로 할아버지가 뭔가 해주시는 일이 있나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할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 괜찮으니까 그냥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이 뭐가 있다고. 순덕이가 그냥 매일 와서 안부 묻고 바카스 몇 병 두고 가는 게 전부인데요. 안부를 묻는다고요? 네.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밥은 잘 먹었냐고, 약은 잘 챙겨 먹었냐고. 그런 얘기들요. 이상훈 경찰관은 점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세요? 네. 아들이 멀리 살아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와요. 그럼 평소에는 혼자 지내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순덕이가 매일 와서 정말 고마워요.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이렇게 챙겨줄 줄 알았겠어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오시면 정확히 뭘 하시는 거예요? 그냥 10분에서 15분 정도 앉아서 이야기해요. 제 건강 걱정해 주시고 오늘 뭐 드셨냐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바카스 두세 병 두고 가세요. 바카스는 왜 주시는 건가요? 기력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드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훈 경찰관은 뭔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할머니한테 돈을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돈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오히려 돈 쓰지 말라고 하세요. 바카스도 공짜로 주시고. 공짜로요? 네. 제가 돈을 드리려고 하면 받지도 않으세요. 이상훈 경찰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자신이 예상했던 상황과 전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에 다른 분들도 오시나요? 아니에요. 순덕이만 와요. 다른 사람은 거의 오지 않아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실례지만 요즘 몸은 어떠세요? 당뇨가 있어서 기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순덕이가 바카스라도 마시라고.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이상훈 경찰관은 점점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 경찰관님이 질문이 있으시대요. 79세의 박만수 할아버지는 중풍으로 인해 말이 조금 어눌했습니다. 순덕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이 할머니가 뭘 해주시나요? 매일 바카스 갖다 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병원도 같이 가주시고, 병원도 같이 가주신다고요? 네.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순덕이가 모시고 가주세요. 이상훈 경찰관은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 만난 최영감은 85세였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가끔 기억이 흐릿할 때가 있었습니다. 순덕이 천사야. 진짜 천사. 할아버지, 이 할머니가 어떻게 도움을 주시나요? 밥 안 먹을 때 챙겨주시고, 약 깜빡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상훈 경찰관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할머니가 하고 있는 일은 그가 의심했던 그런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해할 만했어요. 할머니는 그냥 이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계신 거였군요. 네. 다들 혼자 사시고 힘드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상훈 경찰관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할머니를 의심했다니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믿을까요? 76세 할머니가 혼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 할아버지들이 창피해 하실까 봐서요. 이상훈 경찰관은 할머니의 깊은 배려심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 이상훈 경찰관은 할머니에게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이런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한 달 전부터요. 왜 갑자기 시작하게 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걸 보고서요. 쓰러지셨다고요? 네. 한 달 전 어느 날 아침에 할아버지가 집 앞에서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당뇨 때문에 기력이 떨어져서 그랬나 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은 영양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고요. 이상훈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할아버지들도 돌보기 시작하신 건가요? 네. 우리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다들 자식들은 멀리 살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연세가 있으신데 이런 일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할머니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일에 익숙해요. 익숙하다고요? 네.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거든요. 이상훈 경찰관은 궁금했습니다. 할머니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런 돌봄에 익숙하다는 걸까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6.25 때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이상훈 경찰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고아원을요? 네. 제가 25살 때였어요. 전쟁 때문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회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하지만 그 아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몇 명 정도 돌보셨어요?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마지막에는 20명 정도 됐어요. 이상훈 경찰관은 상상해봤습니다. 전쟁 중에 25살의 젊은 여성이 혼자서 20명의 아이들을 돌봤다니요. 정말 대단하셨네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 가족을 찾거나 입양을 갔어요. 일부는 제가 끝까지 키웠고요. 끝까지 키우셨다고요? 네. 5명 정도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돌봤어요. 다들 이제는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어요. 이상훈 경찰관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큰 일을 해내신 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경력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알면 더 존경했을 텐데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믿을까요? 그리고 그때 일을 떠올리는 게 항상 쉽지는 않아요. 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떠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겨울이 특히 힘들었어요. 난방할 연료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때 몇 명의 아이들이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상훈 경찰관은 할머니의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혼자서 돌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요? 할머니,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많이 준비했어야 했는데, 전쟁 중에 그 정도 하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 할아버지들이 혼자 아프고 외로워하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이상훈 경찰관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할머니, 그런데 이런 일을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건강한 동안에는 계속할 거예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은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더욱 이 일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이상훈 경찰관은 할머니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이 할머니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실 건가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거예요. 그 할아버지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할머니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훈 경찰관은 할머니를 약국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박 사장에게도 사실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국 앞에 도착하자 박 사장이 불안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상훈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완전히 오해였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박 사장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럼 제가 괜한 신고를 한 건가요? 아니에요. 사장님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걱정을 하신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상훈 경찰관은 할머니가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과 과거, 고아원을 운영했다는 이야기를 간략히 전했습니다. 박 사장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가
고아원을 운영하셨다고요? 네. 6.25 때 20명의 전쟁 고아를 돌보셨대요. 박 사장은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 고아원이 혹시 어디에 있었나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희망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박 사장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희망의 집. 그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희망의 집이라고 하셨나요? 네. 왜요? 박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돌보신 아이들 중에 영수라는 아이가 있었나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수. 영수를 아세요? 제 이름이 영수예요. 박영수. 할머니가 박 사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당신이 그때 그 영수. 박 사장도 할머니를 바라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따뜻한 목소리, 자신을 돌봐주던 손길. 할머니. 순덕이 할머니셨나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야. 정말 영수구나. 박 사장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10년 넘게 단골로 다니던 할머니가 바로 자신을 키워준 그분이었다니요.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제가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기억하고 말고. 넌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 공부도 잘하고. 이상훈 경찰관은 이 놀라운 재회를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심지어 신고까지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때 너는 7살이었잖아. 저는 할머니가 제 생명의 은인이신 줄도 모르고.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나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신 것.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할머니가 책을 구해다 주신 것도 기억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넌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내가 책을 구해다 줬지. 할머니 덕분에 제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약사가 될 수 있었고요. 박 사장은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자신이 지금 약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것도 결국은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제 은인을 의심하다니. 영수야, 그런 말 하지 마.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가 누구신지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10년 넘게 매일 봤으면서. 할머니가 박 사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내는 행복해.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 약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돕고 있고, 내가 너를 키운 보람이 있어. 박 사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끌어안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 내 영수가 울면 안 돼.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감동적인 재회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상훈 경찰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요. 박 사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서 그 많은 할아버지들을 돌보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도와야 할 때예요.
박 사장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할머니의 일을 도와야죠. 할머니는 박 사장의 성장한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영수야, 정말 잘 자랐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이 놀라운 운명의 재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어린 시절 돌봄을 받은 아이가 어른이 되어 은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박 사장은 약속한 대로 할머니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가 바카스를 사러 오시면 이제는 무료로 드렸습니다. 할머니,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영수야, 그러면 안 돼. 내 장사에 피해가 가잖아.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실 때 받으신 게 있나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는 박 사장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사장은 할머니와 함께 독거 할아버지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상담이 필요할 때는 직접 찾아가서 약을 조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혈압약 제대로 드세요. 이거 안 드시면 큰일 납니다. 고맙네, 영수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동네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를 의심하고 수군거렸던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미용실 사장님이 가장 먼저 사과했습니다. 순떡이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생각을 했는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에요. 할머니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계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더 도울게요. 미용실 사장님은 그날부터 할머니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독거 할아버지들 집에 가서 머리를 잘라드렸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도 합류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생필품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배달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돈은 제대로 받으세요. 에이, 할머니가 하시는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둘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아주머니는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었고 정비소 사장님은 할아버지들 집에 고장난 것들을 무료로 고쳐주었습니다. 한 달 후 동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독거 할아버지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안부를 물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순떡아, 정말 고마워. 나는 혼자 죽을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서로 돌봐야죠. 박만수 할아버지도 중풍 후유증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며 도와주니 재활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췌영감의 치매 증상도 안정됐습니다. 매일 사람들과 대화하니 인지 능력이 향상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자꾸 와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보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예요.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무엇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동네요. 서로 돌보고 사는 그런 곳 말이에요. 이상훈 경찰관도 가끔 동네에 들러서 할아버지들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우셨다고요?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그리고 진짜 선행이 뭔지도 알았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도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할머니만큼은 못해도 노력하고 있어요. 어느 날 동네에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져서였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을 다른 분들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남을 도우면 되는 거니까요. 박 사장이 할머니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동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 돌보고 사는 진정한 공동체가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독거 할아버지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박 사장은 약국을 운영하면서도 지역사회 봉사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의심했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러워요. 영수야, 그때 일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할머니가 누구신지 평생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박 사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 덕분이에요.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해와 의심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재회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바카스는 여전히 할아버지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랑과 관심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과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